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기는 틀렸고 의회 다수당도 뺏길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오늘 비상 미팅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페인 팀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사이의 대책회의 형식의 모임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는 크게 다른 경제 정책안을 내놨습니다. 고소득자의 세금률이 트럼프 안보다 높고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민 개혁을 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TPP를 포함해 미국의 해가 되는 무역협정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올림픽 선수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세계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가 장관이었을 때의 국무부와 클린턴 재단의 이해관계 겹침을 일부 앵커들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미국과 한국은 기대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고 첫 올림픽 메달을 갖게 된 피지는 축하하기 위해 국경일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와 인종, 종교가 다른 3명의 선수들이 금은 동메달 리스트가 된 체조는 올림픽 정신을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인들이 싼 개솔린값 즐기기를 곧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가전제품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LA에서 냉장고를 제조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LA 비즈니스 저널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세금 보고한 것을 2015년이요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입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그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워렌 버핏이 나도 지금 세금 감사 받고 있는데 나도 공개할 테니까 당신도 막 공개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금 낸 것을 공개한다고 IRS에서 우리에게 벌금을 물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세금 공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공화당은 플로리다주에서 내부에 이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페인 진영에서 지금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이제 내부에서조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반입니다. 폴리티코닷컴이 공화당 내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49%가 이번 선거는 이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공화당 내부인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러 가지 그 결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질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28%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폴리티코닷컴이라는 정치에 포커스를 두는 이제 인터넷 매체요. 워싱턴 포스트랑 같은 회사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면이라든가 서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끈으로 인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내부인들에게 물어본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높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들도 그 공화당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28%보다는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위키릭스 줄리안 아산지가 계속 뭔가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나쁜 것을 더 그 내놓겠다고 벼르고 있고 왜냐하면 줄리안 아산지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땅을 밟고 싶은데 사람이 그저 그 본인의 그 뜻대로 자유의사 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과 들어오지 못해서 다른 나라를 전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여러 가지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그를 기소해야 된다고 하고 열심히 추적을 했고 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다른 나라의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좀 나쁠 것 같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이 지금 그 상원 다수당을 지키기에 굉장히 그 위험한 처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공화당에서 재선을 치르는 그 상원 의원들이 24명이고 민주당이 10명인데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한꺼번에 다 바꾸면 뭔가 그 일이 걸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요. 그 방어 태세인데 워낙에 그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 자리를 지키기 힘들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 플로리다주에서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측에 우리 만나자, 당장 만나서 좀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말하자면 긴급 미팅인 거예요. 지금까지 요 며칠 사이에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많은 그 공화당의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선거자금 주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뭐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힘들어졌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페인 진영에서는 우리는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아직도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그 정도로 그 뭐 쟁쟁한 사람을 16명이나 다 제치고 정식으로 후보가 됐고 후보 추대도 다 해놓고도 정식 후보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트럼프 캠프에서는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 자신은 내가 지금 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필요한가? 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내가 필요하지? 내가 나가면 돈을 얼마나 많이 모을 텐데 나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지 쓰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아니잖아. 내가 돈을 모아주면 그 돈으로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선거를 해야지 되는 게 공화당 전국위원회인데 뭐 내가 미칠 게 뭐가 있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것은 폴리티코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만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쎄요, 이 좌충우돌, 돌발 발언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는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나 트럼프 후보 캠페인 진영이 계속 지금 요 며칠 하고 있는 얘기가 언론이 너무 심각하다. 트럼프 후보가 경제 연설을 하면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뭐 트럼프 스타일의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내내 얘기하지를 않는가.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언론이 너무나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편이 완전히 가 있기 때문에 어찌 해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팅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가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의 그 가장 그 측근에서 돕는 최고의 그 어드바이저 캐런 지올노가 가서 공화당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후보는 어제 전해드렸었던 그 아이시스를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냈고 힐러리 클린턴이 공동으로 만든 사람이다. 이게 이제 다 그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였는데 그 말한 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는 내가 풍자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그 뭐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그랬더니 그 한 라디오 그 진행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정치 대통령 후보가 할 조크냐, 코미디언이 할 조크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그 미국에서 잘 알려진 코미디언도 그런 조크는 안 한다. 코미디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도 재미있는 조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웃겼습니다. 제가 민감했나요? 여러분들은 안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0시 조금 넘어서 아주 긴 거의 1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경제 연설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했었던 너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하는 거죠. 여러분 살리겠습니다 하는 디트로이트의 한 공장에서 했는데 그 경제 플랜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그 세금률을 7단계에서
대해서 세 단계로 나누고 결론적으로는 부자가 좀 더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다. 힐러리 클린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미국의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할 텐데 기간 산업이요. 길도 닦고 다리도 놓고 학교도 보수공사하고 뭐 주택도 좀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발도 하고 물, 전기 사업, 인터넷, 재생에너지 이런 것은 다 정부가 좀 돈을 써야지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돈을 써서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5년 동안 뭐 2,750억 달러는 필요하다는데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 그 룰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던데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의 최저 세금률을 미니멈 세금률입니다. 30%로 하고 그리고 이제 500만 달러 이상 벌면은 4%를 추가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같은 것도 제한을 한다는 것. 이게 이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 혜택을 줄 때는 그 기업이 이윤이 났을 때 그 이윤을 혼자서 다 갖지 말고 이제 주주들만 좋게 하지 말고 그 이윤을 내도록 일을 한 직원들과 이윤을 그 쉐어하는 그런 회사에 세금 공제를 하겠다라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돕기 위해서는 뭐 연방 최저임금 15달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는 12달러라고 썼네요. 어제 연설할 때 제가 정확하게 당연히 15달러라고 머리에 생각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쨌든 그 최저임금은 10달러로 하겠다고 하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를 하고 학비에 대해서 또 융자 같은 것 하는 것이요. 뭐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의 얘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월요일의 얘기나 힐러리 클린턴의 어제의 경제안이나 다 이게 안일 뿐이고 이것으로써 이 사람의 포커스가 뭐 저소득층, 고소득층, 중간층에 가 있구나. 아니면 이 부분 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대강의 그림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다 완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완성이 되려면 의회의 그 표결을 거쳐야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차일드 케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크레딧을 보조하는데 가정 수입의 10%까지 이제 보조를 하겠다. 얼마를 뭐 그 집에서 그 가정 아이들에게 쓰든지 뭐 이런 것이요.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벽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민자들이 이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업에 대한 세금 개혁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미국에서도 돈을 벌고 해외에서도 돈을 벌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다던가 페이퍼 컴퍼니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다 갖고 있는 그 장본인들이지만요. 페이퍼 컴퍼니나 아니면 본사를 아예 해외로 옮겨서 하는 그런 것들이요. 네. 최저임금 15달러로 됐는데 뉴욕타임즈 사설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혜랑 씨께서 15달러 맞다고 저한테 확인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15달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세금 개혁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해가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도 미국에 해가지고 해외로 본사를 올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피하면은 페널티를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이 같은 내용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많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요. 그 무역에 관해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무역 협정은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TPP까지 포함해서 원래 그 TPP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도 난감한 얘기입니다. TPP는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그 강조를 했고
하고 심혈을 기울였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냐 경제도 그렇고 그의 레가시를 내가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지 되고 그리고 TPP를 포함해서 다른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거나 임금을 줄이는 그런 무역협정은 중단하고 뭐 완전히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없앤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뭐 수정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뒀으니까 이게 그 본인의 그 남편하고도 반대되는 거잖아요. 나프타 북미주 자유무역협정도 그 남편이 이 서명을 해서 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 빌 클린턴의 도움도 받아야지 되고 오바마의 도움도 받아야지 되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를 껴안아야지 되고 공화당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도 껴안아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좋죠. 물건이 이제 싸지고 세계화되고 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어느 부분에서 아주 그 애매하게 그 궤도 수정을 해서 TPP를 포함해서 미국의 해가 되는 무역협정은 중단할 것이다. 지금도 내가 대통령이 돼서도 이게 굉장히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Team USA was as fearful as Trump. Michael Phelps and Simone Biles would be cowering in the locker room, afraid to come out to compete. 네, 이 얘기 먼저 나왔네요.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펠브스나 그 시몬 바일 같은 그 선수들이 수영에서 뭐 체조 또 수영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화가 두려워서 락커룸 그쪽에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해가 되는 이 같은 그 무역 협정은 중단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My message to every worker in Michigan and across America is this. I will stop any trade deal that kills jobs or holds down wages, includ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은데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정도대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서 워낙에 그 미디어가 편파 보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조금씩 이제 일반인들 그 유권자들 귀에 들려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공화당 측의 보수적인 그 워치 그룹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나 FBI에 그 제시하지 않았던 그런 이메일 가운데서 적어도 44개를 그 봅니까 정보공유법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보니까 클린턴 재단과 국무부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였을 때 남편의 보좌관과 부인의 보좌관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국무부의 그 힐러리 클린턴의 비서실장이 뉴욕까지 가서 클린턴 재단에 이제 서 일할 사람을 인터뷰를 했다. 아니, 국무부의 그 비서실장이 왜 클린턴 재단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 그 이해관계가 얽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자 그 사람이 셔릴 밀즈라는 비서실장 여자인데요. 그러자 내가 뭐 돈 받고 간 것도 아니고 내 시간 남았을 때 뭐 워싱턴에서부터 뉴욕까지 내 돈 들여서 4시간 들여서 간 건데 이게 무슨 장관과 또 전직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있다고 점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하는 그러나 그 한 언론 채널에서도 앵커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CNN의 경우에는 울프 블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 토론을 할 때부터 그 노골적으로 호의적이었고 그 CNN에서 완전히 그 스타 호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믿을만하고 신중하고 하는 그 잭 태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심층 그 취재를 하는 듀 그리픈과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서 듣는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그 취재를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그 재단 사람과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 사람과 또 지금 캠페인의 멤버들이 너무 많이 얽히고 설켜서 실제적으로 그 이해관계에 많이 그 인벌브들이 되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하고 심층 취재기자에게 물어보니까 of course라고 답변을 합니다. Campaign told me earlier
that the executive at the Clinton Foundation was operating in a different capacity. He was operating as a top aide to former President Clinton, not as a Clinton Foundation executive, and that the donor in question has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Clintons. 이제 이 정도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왜 그 모든 것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보채면 그 보챌 때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죠. 트럼프의 후보 진영에서 상당 부분 너무 그 불만이 강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언론들도 그렇게 될 때는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그 스캔들이요, 국무부와 그 클린턴 재단에 관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그 파헤쳐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훌륭한 언론, 뉴욕타임즈와 같은 언론들이 여러 가지 그 증거가 드러나는데도 그저 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언론사에 사명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다른 방향으로 다음 주쯤에는 이 선거가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요즘 모든 분들이 점심 식사하러 가시면서도 자동차에서 내려서 식당까지 걸어가시는 기간에도 뭐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대체적으로 한국 경기 결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미국 시민권자이시면서도요.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올림픽은 뭐 꼭 그 메달 숫자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밖에도 그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4년에 한 번이나 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있어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광고 들으시는 내내 이 미니멈 웨이지 체크업했어요. 끝내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힐러리 클린턴이 원래 그 처음에는 $12로 했다가 버니 샌더스의 그 영향으로 $15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연설에서 저도 들을 때 $15로 들었는데 왜 뉴욕타임즈는 오늘 사설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 최저임금을 $12로 원하기로 했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트랜스크립을 다시 한번 봐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 올림픽이요. 올림픽에서 뭐 너무 많은 메달이 나와서 메달 같은 것은 저보다 여러분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미국은 정말 뭐 너무 잘해서 한국도 뭐 잘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한국 경기 그 종목 보면은 그 메달을 그 받을 만한 그런 선수들, 그런 그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흑인 그 선수들이 이번에 그 굉장히 잘해서, 예를 들어서 뭐 19살짜리 그 시몬 바일즈,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그 예로 들었던 그런 그 체조 선수 금메달 받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마이클 펠프스라는 그 백인 선수, 또 이제 그 흑인 그 선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뭐 경기 같은 것은 뭐 잘했으니까 메달을 받았는데, 제일 지금 그 세계적으로 스포츠가 아닌 어떠한 그 올림픽 정신에 있어서 포커스를 두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시몬 바일즈와 또 다른 그 미국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러시아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아서 금메달 받은 제일 작은 선수가 제일 가운데 섰고요. 오른쪽에 또 다른 미국 선수가 섰고, 알렉산드리아 그 레이스만이라는 선수,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볼 때 왼편에는 러시아의 알리아 머스타파피나라는 선수가 서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요, The Time of Israel은 바로 이 체조 선수의 금, 은, 동메달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선수는 러시아인데도
무슬림인 겁니다. 종교가 이슬람교 아버지 쪽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시몬 바일즈 같은 경우는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19살 아주 그 당찬 그 소녀예요. 그런데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미국 선수 알렉산드리아 레이스만 선수는 주이신 겁니다. 종교가 세 개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 간의 그 냉랭한 것도 있는데 국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해서 고대 그리스의 전통처럼 이 올림픽을 한 것이 뭔가 그 주변 그 국경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게 이제 또 올림픽 정신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특히 그 이스라엘 기자들은 항상 전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어느 나라의 기자들보다 눈에 빨리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사진 아주 그 눈에 띄고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마이클 펠프스의 뭐 부항과 22개 뭐 이제 메달은 그렇고, 사람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뭐 그 정도 되면 뭐 20살, 21살도 아니고 31살, 32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제는 은퇴해야지 될 때 아닌가? 은퇴 아닌가? 하는데도 최고 정점을 달리고 있으니까 중단 없는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다른 그 흑인 수영 선수 시몬 마누엘 같은 경우도 여자 흑인 선수로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처음 받았기 때문에 역시 그 어떠한 그 미닝이 있고, 그리고 참 이 시몬 바일즈 앞에 그 체조 선수도요, 아주 인터뷰할 때 보면은 역시 어떠한 그 정신 같은 것들이 있는 선수들이 위기를 잘 넘기고 다른 선수들과 겨뤘을 때 본인이 원했던 것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19살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시몬 바일즈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잘하니까 뭐 MBC의 커멘테이터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시몬 바일즈 너무 잘하니까, 이거 뭐 어떠한 뭐 선수의 그 경기의 종목을 가르지 않고 어떤 남자 선수보다도 훌륭한 그 여자 뭐 올림픽 선수, 앞으로도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금메달까지 받고 나서는 나는 차기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마이클 펠프스도 아니다. 나는 첫 번째 시몬 바일즈일 뿐이다 라고 19살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역시 달라 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첫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피지가 뭐 공도 없어서 물병에다가, 피지 물 만드니까 물병에다가 천을 두리둥실 단단하게 감아서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놀다가, 선수들도 가난하잖아요. 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뭐 교도소의 간수부터 호텔의 벨보이들도 2명이나 있고요. 선수들이 이제 이게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 일상생활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 선수 사이클리스트도 42살 병원에서 일하는 엄마 사이클리스트, 금메달리스트 3번째 연속 있지만, 피지 선수들도 그런데 그런 피지가 럭비에서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기는 게 더 좋아요. 미국이 이기는 것보다도. 모든 좋은 조건에 있는 나라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조건이 그렇게 나쁜데도 이기니까 얼마나 이게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피지 선수들이 이제 그 럭비에서 금메달을 받고 나서 피지가 8월 22일을 이제 국경일로 선포를 했어요. 물론 국내 그 총 생산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날은 우리가 축하해야 됩니다. 피지 총리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일하면 국가의 생산력이 올라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처음 메달을 받았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아마 런던에서 태어난 사람이 코치인가 봐요. 우리 한국은 이런 거 일찌감치 겪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시민권 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나라에선가 도저히 그 메달과는 거리가 먼데 이 트랙도 없는데 그 트랙 그 분야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뭐 아빠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8살 때부터 집을 떠나서 엄마가 뭐 8명의 자녀를 키웠다고 하던가요. 낳았다고 하던가요. 집을 떠나서 날마다의 도전이 오늘은 먹을 것을 어떻게 찾지?
어디서 자지? 이런 거였는데 정말 운 좋게 어떻게 그 프랑스로 가게 돼서 그 다음에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게 되고 컴퓨터까지 공부하게 되고 나는 여기까지 이 올림픽 그 선수촌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승리이기 때문에 스코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스토리들 한국과 미국의 기록에 또 기록이 나오고 하는 그 상황에 리오데자네이로가 그 슬럼가가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지금 8만 5천 명이나 되는 경찰력이 전부 그 올림픽에 그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험한 곳에서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범죄 마약갱단은 좋겠죠. 경찰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사이에 이제 이들이 때는 이때다 하면서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리오데자네이로의 슬럼가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잠시 뒤에는 애플,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11월까지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뭐 잡지 머니를 포함해서 많은 그 경제나 오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그 언론 매체에서는 원유값이 2년 동안 굉장히 내려갔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솔린 값을 일반 사람들 싸게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뭐 오일 수입 국가 크게 수입하는 국가 한 29개국 정도 되는데 지금 오일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결론적으로 이런 요소 저 요소 다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때 오일 값이 오르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싼 가솔린 값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그러면 언제쯤이라고 물어보실 텐데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하는 게 잡지 머니의 보도입니다. 이자율 인상과 오일값 인상 인하 이게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뭐 2달 뒤에 3달 뒤에 이렇게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지금 미국에서 50개 주 가운데서 한 25개 주 정도, 반 정도는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값이 $2 미만이거든요. 이제 그 시절은 이제 끝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뉴욕 업저버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은요,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가 그 사주인 신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사랑하는 맏딸 이방카 트럼프의 남편이 사주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문에 리츠 크로킨이라는 이제 뭐 상도 많이 받은 그런 저널리스트가 쓴 글인데 테크놀로지 컴퍼니 애플,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이 전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맨 뒤에 바로 그 내용을 지적을 했어요. 우리 이 신문 뉴욕 업저버의 그 발행인은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다. 그러나 리츠 크로키는 뭐 사주의 뜻에 맞춰서 글을 쓴 것은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많이 듣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조금 그 추가로 전해드리자면은 이 여성도 이제 보수 쪽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보수적인 정치 후보는 진보보다 2배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이 진보의 정치인 하나가 아니라 언론이 대체적으로 진보적이잖아요. 진보의 이제 가장 큰 기치가 보수는 자유인 것이고 진보는 뭔가 좀 약한 사람은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도와줘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진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와 진보와 두 적과 싸워야지 돼서 보수 후보는 2배로 일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뭐 뉴욕타임스, MSNBC, CNN 자체는 중도라고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절대로 중도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요. 이제 그런 그 언론들을 지적을 하면서 게다대고 플러스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아이폰, 아이패드, 소셜미디어, 구글, 심지어는 비디오 게임하고도 대적을 해야지 됐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팟캐스트, 마가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애플이나 이런 데에 본인의 팟캐스트도 좀 등록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거절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아이튠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나 아돌프
아도르프 히틀러에 관한 그런 팟캐스트도 있는데 미국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팟캐스트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거나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런 팟캐스트는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이제 그 박스만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정책과 다 그 연관이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사진 찍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음모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나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분야에서 전부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지 않는 게 거의 그 없습니다. 기사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는 신문이 참 그 인터넷보다 느리다는 것을 제가 오늘 느끼는데, 엊그제도 이제 버몬트와 위셔에 큰 이제 그 건물이 들어서고 이 코리안들과도 연관이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는 이틀 뒤에 보도가 됐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이틀 전에 읽었었거든요. 오늘 이 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이 그 데이코라는 고급 가전제품 회사를 산다 하는 얘기가 이틀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10일에 읽었는데, 신문으로는 그 활자로는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플러스 뭐 꼭 LA 타임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또 다른 그 LA 비즈니스 저널은 여기에 플러스 조금 더 새로운 뉴스도 전하고 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와 연관된 것 전해드립니다. 왜 앞서 그 인터넷과 프린트를 말씀드렸냐면,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뉴욕 타임즈와 같은 신문은 그나마 이 인터넷에서 그 독자를 받아서 돈을 구독료를 받고 하는 것이 성공적입니다만, 많은 신문은 해봤더니 그게 결국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도 그렇고 다른 많은 신문은 인터넷에서 돈 내고 보는 그런 것들을 없앴거든요. 올해 4월 달에 없앤 그런 신문사도 있고, 이게 그 결국은 잘 자신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지 되는데, 뉴욕 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별한 다른 언론들이 도저히 다루지 않는 스페셜티가 있는 거예요. 보스턴 글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글로브는요, 대단히 비싸게 받던데요. 늦게 시작을 했는데 하루 프리로 읽으려면은 인터넷 $1를 받으니까 한 달에 $30나 받는 셈인데,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보스턴 글로브도 이 그 탐사 보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스턴 글로브가 신부들의 그 어린이 그 성추행을 보도했었던, 지난번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까지 받았던 그런 영화를 스파트라이트라는 그 보스턴 글로브의 특수 그 취재팀을 제목으로 한 영화요. 그 정도로 그 보스턴 글로브도 어떠한 스페셜티가 있을 때는 뭐 값을 오히려 후발주자인데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문들의 경우에는 우리도 뭐 인터넷 보는데 왜 이 무료로 해, 인터넷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 하고 했다가도 결국은 다시 돈을 안 받는 그런 형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삼성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주방 가전업체 네이코 뭐 인수설이 뭐 몇 개월 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완전히 그 인수를 한다는 얘기네요. $100만, $1,000만, $1억 5천만 달러 밝히지 않아도 다 그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회사가 원래 처음에는요, 아주 그 예전에는 그 형제가 그 후드를 그 팔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뭐 바베큐 그 브로일러를 팔기 시작을 했고, 원래 이제 이 회사가 1965년도에 만들어졌다, 데이코라는 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드를 팔기 시작한 것까지 합치면은 1948년도에 시작됐다니까 아주 그 전통은 긴 그런 회사죠. 고급
그 주방용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있고 일반 오븐도 있고 냉장고도 만들고 직원도 지금 240명이나 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큰 회사에 의해서 작은 회사가 합병당하고 뭐 그럴 경우는 직원이 줄어드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LA 비즈니스 저널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이 스탠리 조셉 씨가 1965년도에 만든 이 회사가 삼성이 사들임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LA의 그 굿뉴스인 것이 LA에서 그 삼성 냉장고 제조를 시작하고 냉장고 제조를 LA에서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 직원들이 더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요. 뭐 요즘 삼성이 미국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조이엔트라는 그런 그 크라우딩 회사를 사들였었고 또 다른 회사도 사들이고 하는데 어쨌든 인더스트리 힐에 있는 네이코라는 이 회사를 사들임으로 인해서 본사 이제 이 회사 그대로 그곳에 둔다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로서는 뭐 나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그 뉴스가 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뭐 교회에서, 식당에서 웃으실 것 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내일 그 오후에 그 온두라스와 한국 축구 경기 하잖아요. 얼마나 즐거운 주말이에요. 많은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간을 챙겨서 보고 싶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